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오늘은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현대모터 스튜디오 오면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항상 보면 충전을 공짜로 할 수 있는 거. 현대모터 스튜디오도 그렇고 BMW 드라이빙 센터도 그렇고 일단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현대모터 스튜디오도 어쨌든 자가적으로 전기차를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잘 마련해 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오늘 제가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코나,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코나가 3층에 전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왔는데요. 한번 코나를 먼저 만나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출시되려면 멀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어쨌든 생김새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에 한번 봤어요. 현대 관련 일 때문에 와서 보고 갔는데 그게 엠바고 때문에 노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진짜 정식으로 한번 촬영을 하러, 이닉스테리어를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인증 한번 봐요. 자, 요새는 전부 다 QR코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이거 안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도 못 들어갑니다. 뿅. 네, 로비에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수산 때문에 굉장히 핫하고요. 아직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3층으로 올라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쪽을 보시면 저는 몰랐는데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타고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열려라. 3층을 저 여기는 처음 올라가 봐요. 마치 처음 보는 그런 통로를 찾은 듯한 그런 느낌? 이쪽에 오디토리움. 여기는 예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왔었던 그 이상한 쇼를 해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랑 같이 넘어가는군요. 여기는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군요. 코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는 스포츠 라인 쪽을 굉장히 궁금해 했기 때문에 이번에 N라인을 좀 한번 보도록. 우와, 이게 뭐야? 와, 사실 제가 빨간색은 봤거든요. 근데 저 N라인이 실제로 보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 코나 일렉트릭이랑 그리고 또 코나 예전 하이브리드 차량이랑은 좀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본 게 이 차량이네요. 이 차량. 네, 이 차량이고, 이 앞에 이렇게 코스형 같이 세 가지가 이게 뚫려 있는 게 N라인입니다. 이 차량이 좀 더 고성능 차량인가 봐요. 여기 보면 다 N라인이 이렇게 있고, 요즘 차량들의 아주 극명한 유행이라고 하면은 이런 파스텔 톤, 아까 크레용 컬러라 그러죠. 포르쉐에서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하는, 보통 일명 시멘트색이라고 하는데 이 색깔들을 요새 정말 많이 밀고 있어요. 현대 아반떼 CN7에서도 이 색깔을 밀었는데 코나에서도 이 색깔이 있네요. 예전과는 좀 다르게요. 좀 유선형의 약간 개구리 같은 양서류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 큐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자체는요, 약간 산타페 그 휠 느낌도 나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슥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은 이제 시멘트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 약간 차콜색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코나와 좀 다른 점이, 여기 보면은 시그널 라이트가 LED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예전에 산타페로 즐겁게 다녀왔던 휠핑 세트인 것 같은데요. 코나에서도 충분히 차박이 가능할 정도로 전고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걸로 차박을 해봤지만 자는 거는 정말 별로 비추고요. 잠깐 저렇게 쉬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예쁘네요. 이렇게 휘핑 같은 걸 하면요, 좀 사람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요즘 굉장히 어디 많이 가지는 못하고 아이들이랑 가족들이랑 이런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세팅을 해놓진 않습니다. 굉장히 귀찮아서. 근데 이런 식으로 휠핑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N라인, 코나 N라인 새로 나온 거를 확실하게 이닉스테리어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보다는 흰색이 훨씬 더 예쁜 것 같네요. 한번 볼게요. 전면에 보면은 인테이크 자체가 가운데만 뚫려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곳은 가짜예요. 하지만 요 안쪽에 보면 사이드 에어브리드가 이렇게 있어서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좀 살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쪽도 뚫려 있고요. 약간 모델 3처럼 여기 뚫려 있는데 저게 바퀴 쪽을 향해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면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뚫려서 뭔가 실제로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거나 혹은 열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데코레이팅의 형식을 더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부 다 LED가 이제 적용된 것 같은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디자인은 약간 전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조금만 더 라이트 디자인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패턴들이 사실 저희 어렸을 때 형광등 같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밑에 쪽 이런 LED의 헤드라이트의 느낌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위쪽은 조금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진짜 양서류 같은 눈을 아주 얇게 뜨고 있는 도룡뇽 같은 느낌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도록 할게요. 휠은 좀 넓어 보이는데요. 일반 코나보다는 조금 더 큰 18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벤투스 S1 노블 2 에보 3는 아니네요. 전면 타이어가 어떻게 되어 있지? 235에 45에 R18 18인치 타이어고요. 뒤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왠지 앞뒤가 똑같은 사이즈로 역시나 벤투스 S1 노블 2 235에 45에 R18 이 정도 크기의 차량에 18인치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커 보이죠? 휠 자체가. 오. 그리고 코나가 크기에 비해서 느낌 자체가 좀 미니 SUV라는 느낌보다는 해치백에 가까운 프로포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약간 골프나 아니면 아이서티가 조금 더 커진 느낌, 그런 느낌이지 뭔가 미니 SUV라는 느낌의 크기는 아니에요. 부피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코나 초반에 나왔을 때 디자인과 지금 나온 디자인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 디자인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디자인이 조금 더 변화폭을 많이 주고 이런 사이드 미러 라인 같은 것들도 보면은요 좀 면을 많이 나눠놨어요. 면을 많이 쪼개놓고 부품들의 라인들도 이렇게 따로 되게 많이 나눠놨는데 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쪽을 보면 이 노멀 라인 보면은 코 쪽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현대마크를 상당히 크게 키워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느낌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 문이요 굉장히 묵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텅텅거리지 않죠? 꿍. 얘도 보면 뒷문은 가벼워요. 뒷문은 가볍고 앞문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N라인이기 때문에 L 스포트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는데 어라? 여기는 빨간색 이렇게 스티치로 되어 있어요. 생긴 게 아반떼랑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색상이 달라요. 좀 더 진한 색상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색상이 되어 있지 않고 근데 이번에 봉조기의 디자인을 살짝 바꾼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네요. 그리고 크기는 한 10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로 되어 있는데 역시나 현대 모든 차량들은 이제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좀 운전석 쪽을 바라보게 하면 어땠을까, 이쪽으로 오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고요. N라인들에 대해서는 다 요게 들어가 있잖아요. 스포츠, N 스포츠 기어 노브, 그리고 자동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요 자동으로 틸팅이랑 세워지기도 하고, 전면 쪽은요 이렇게 HUD가 윈드실드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앞쪽에, 그러니까 미니처럼 앞쪽에 살짝 이렇게 플라스틱이 나와서 여기에 상이 맺히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이거 괜찮더라고요. 물론 윈드실드 정면에 딱 부딪히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HUD가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건 비춰주는 룸미러가 차량의 사이즈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편인데 되게 시원시원합니다. 이 부분은 되게 좋고요. 선루프는 작아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고 한 뼘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딱 봐도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이미 코나 일렉트릭 때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한번 느껴봤는데 굉장히 좋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특히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에서 어시스트를 하는 HDA 기능 같은 경우에는 거의 BMW와 느낌이 비슷한 느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보다는 약간 아쉬운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N라인이라서 그런지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가 이렇게 알루미늄 알로이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 좋네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얘를 돌리면은 이렇게 계기판에서 바뀌어집니다. 요새 아반떼든 산타페든 코나에서든 다 똑같은 이 디자인을 쓰고 있는데, 이 계기판 디자인은 되게 좋아요. 실제로 디자인이나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느낌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RPM을 올리거나 바늘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프레임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조기 디자인도요 매우 직관적이고요.
온도와 풍향 그리고 끌 수 있고, 아쉬운 건 통풍 시트가 없군요. 있다. 와, 대박. 통풍 시트 있어요. 역시 열선 있고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 있고 오토 스탑 앤고 있고. 설마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는 없고요. 후방 카메라만 있고요. 이 부분은 뭐 급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 차량도 아마 뭐 작고 다 좋지만 후방 말고 전방위적으로 볼 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싶고, 현대 전매 특허 같은 느낌의 이 워크인 스위치, 이거 진짜 짱이죠. 그리고 되게 두툼해요. 보면은 시트 자체가 블랙에 빨간색 스티치와 이렇게 라인, 빨간색 라인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되게 두툼해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여기가 차콜, 어두운 차콜에 빨간색 스티치, 저기도 어두운 색에 빨간색 다 보면은 차콜 앤 레드로 이렇게 다 포인트를 줬죠. 뒤쪽 한번 볼게요. 저에게 아주 따뜻한 안식처를 줬었던 완전히 폴딩 시켜가지고 차박도 했었던, 생각보다 풀플래시 돼가지고 이 다리를 이쪽 사이에다 놓고 자면은 잘만 합니다.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상당히 작은 차라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코나가. 근데 실제로 앉아보면 발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되게 여유 있어요, 생각보다. 앉아보시면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여유로워. 아주 좋습니다. 얘를 좀 올리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좋아. 딱 좋아요. 그리고 머리도 안 닿아요. 여유 있어요. 헤드룸 자체도 여유 있고, 이 바깥쪽에 보면 이 숄더룸 이쪽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하지만 5인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좁기 때문에 4인승이라고 생각하시고 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컵홀더가 조그맣게 있는데 이거는 뭐 가운데 뭔가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요. 근데 예전에는 코너 뒤쪽에 공조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공조기가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12V 충전 포트 없고요. 그냥 USB-A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뭔가 이쪽에서 원가 절감을 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딱히 좋은 스피커가 들어갔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실제로 크렐이 들어가긴 했는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서 보는 센터 패시아의 느낌이나 운전석의 느낌은 상당히 그냥 정리는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정도 크기에서 1.6 터보의 N 스포츠 라인이면 마력이 한 200마력은 조금 넘어갈 텐데 진짜 경쾌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재밌겠네요, 이 차. 시승을 해보고 싶다. 이거 시승을 언제 하지? 여기 제원이 나와 있습니다. 1.6 터보에 200마력은 아니고 198마력, 최대 토크는 27토크인데 보시면 크기 자체가 휠베이스가 2600에 총 전고가 4.2m 밖에 안 돼요. 되게 조그마한 차량이란 말이에요. 이런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200마력이라니. 와, 되게 신나겠다 진짜. 요새 현대에서 정말 스포츠 라인들을 되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아쉽네. 머플러를요 한쪽으로 두 개 듀얼로 몰아놔서, 개인적으로는 요 머플러를 양쪽으로 두 개로 이렇게 듀얼로 뺐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 디자인은 좀 많이 바뀌었네요. 특히나 이 코나 이 뒤 눈매는 비슷한데 이 하단 쪽 트렁크라든지 범퍼 형상이라든지 이 위쪽에 보시면은 디퓨저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변화값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설마 전동? 이게 아니구나. 전동 아니고요. 적당한 크기의 트렁크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적당하다기보단 조금 작죠, 실제로는. 근데 차량 크기 자체가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작게 들어가고, 지하실은 방금 보니까 이만큼 있더라고요. 이 정도 지하실이면 꽤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겠는데요. 위쪽이 조금 적은 반면에 지하실이 있으니까 트렁크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부 다 엎어볼까요? 자, 이렇게 완전히 엎으면 꽤 여유로운 공간이 나타납니다. 사실 코나는 결혼하지 않으신 두 분 혹은 자녀가 한 명, 어린 자녀가 한 명 정도 있는 정도까지의 가족 구성원이면 충분히 가족차로서도 이용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뒤쪽을 싹 다 이렇게 터 놓으면은 꽤 많은 적재함이 들어가고, 사실 전원식으로 잠깐의 휴식을 가질 수 있는 휠핑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여유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완전히 넓은 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한 펀과 크기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쁜 프로포션과 디자인을 새로 갖게 된 이번 코나 N라인이 좀 생긴 것보다는
좀 달리는 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좀 되게 경쾌할 것 같거든요. 제가 코나 일렉트릭을 느끼면서도 이게 204마력인데 전기 토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재밌게 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코나 N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가솔린 차량이고 1.6 터보고 작은 크기에 적당한 출력,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느껴봤는데 가벼운 이닉스테리어는 이렇게 펴보고요. 다음번에 제가 시승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면은 리뷰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페이스리프트 버전에는 일렉트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이브리드와 N라인에 대해서만 나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엔진룸 한 번만 볼까요? 네, 딱 보시면은 가로 배치형 터보 GDI가 1.6 터보예요.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커버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딱 봐도 정비 용이성이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꽉꽉 들어차 있지 않고 확인하기가 되게 좋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터보가 있고 라지에이터가 있고 스마트 스트림 G라고 써져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느낌이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그냥 끝으로 마감해 놓지 않고 엔진 후드에 신술 작업까지 해가지고 엔진 후드까지 마감 작업을 해놨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가스 쇼버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고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가 알루미늄이 아니라서 겁나 무겁다는 점이 약간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진짜 무거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N라인 코나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를 봤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크기도 마음에 들고 힘도 남아 도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양옆에 뒤에 배기가스가 나오는 머플러가 한쪽으로 몰려있는 듀얼 머플러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부분만 빼고는 다른 부분들은 다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고 뭔가 화이트 앤 어두운 차콜의 느낌으로 되게 잘 디자인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시승 리뷰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볍게 이닉스테리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